예, 그 분위기 이어서 계속 갈게요. 예. 효과예요,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취득시효의 개념 잠깐 봤었고, 그 이제 주체, 대상, 그리고 이제 요건 봤고요. 그럼 효과는 첫 번째는 취득시효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등기 아직 하기 전, 등기 전의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했고 을이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은 했지만 아직 등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냐면 갑에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요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했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 했냐면 점유할 권리가 발생이 되죠. 그럼 점유할 권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갑이 을을 상대로 내 거 돌려달라라고 소유물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지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죠. 근데 대신 이제 을은 아직 소유자는 아닌데, 그럼 만약에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점유하는 것을 침해했다. 그래서 침해했다는 것은 이제 갑이 을의 완성을 알면서도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은 여기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방해 제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예요? 점유권에. 왜냐하면 을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호 청구,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지금 나왔던 것처럼 얘는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물론 지상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 지상권을 시효 취득할 때 등기해야 지상권자예요?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렇죠? 소유권뿐만 아니라 취득시효는 다 뭐 해야 한다고요? 등기.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지역권 볼 텐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그럼 통행지역권의 20년의 점유 취득시효 기간을 완성하면 지역권을 취득해요? 등기함으로써 취득해요? 역시 등기함으로써 취득해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전부 다 등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등기 없이 시효 취득하는 경우도 있죠. 뭐 있었냐면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등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20년간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등기를 해야지만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구별되셨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효 취득은 등기해야 돼요. 얘가 자주점유였으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는 건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그건 타주점유죠. 그런 경우에도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소유자로 인정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건데, 등기하면 그때부터 소유자예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라는 점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이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2001년에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2001년이 아니라 언제부터라고요? 80년부터 소유자였던 것으로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요 을이 예를 들어서 10년간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럼 얘한테 뭐 받았겠어요? 차임. 그러면 이 차임은 갑에게 줘야 돼요? 을 거라는 거예요? 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 소유권 취득은 기본적으로 등기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만 인정되는 시점은 점유개시시로 소급하고, 그리고 소유권 취득의 모습이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문제가 있었는데 뭘로 봤냐면 원시 취득이죠. 그럼 이건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 제한적 권리가 있었다면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하게 됩니다. 승계 취득이면 그거 그대로 승계해야 되지만 원시 취득이니까 예전에 달려있던 건 전부 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2000년에 완성하고 등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전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얘가 원시 취득을 하는 거니까 전세권을 떠안아야 돼요. 전세권이 소멸해요.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완성하고 등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000년 예를 들어 6월경에 2000년 6월이라는 건 20년의 기간은 완성됐는데 아직 뭐는 안 했을 때 등기 안 했을 때요. 그럼 예를 들어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럼 얘가 등기해서 소유자가 되면 이 저당권 없앨 수 있을까요? 이 저당권은 떠안아야 될까요? 이건 떠안아야 돼요. 이건 언제 들어온 거예요? 완성 후에. 완성 후에 들어온 거를 말소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원래는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거면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건 지금 등기부가 있죠? 그럼 이때는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취득시효 효과로서 등기되기 전과 등기된 후에 법률 관계를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효 완성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 청구에 관한 문제가 있었죠. 제목이 기네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로부터 양수한 사람.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였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고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했는데,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인도받았다고요? 시효 완성자한테 이걸 샀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이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병이 을의 완성을 자기가 직접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을을 대위해서 해야 되는지 이걸 묻는 거였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직접 할 수 없고 대위한다. 그러니까 왜 얘가 직접 할 수 없다고 했냐면 병이 을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으면 이 병이 받는 것은 점유 그 자체와 하자는 승계를 해도 뭘 승계할 수 없다고요? 법률 효과는 승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 효과라는 게 바로 뭐예요? 요거죠. 취득시효 완성 효과. 그러니까 을의 완성은 누가 직접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을이고요. 그럼 병은 을의 완성을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은 안 되고 을을 대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구별하실 점은 지금 병이 대위 주장해야 한다는 건 자기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을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을의 완성이고, 만약에 병이 자기의 완성 요건을 갖춰서 자기의 완성을 주장한다면 그건 당연히 직접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래서 이때는 을의 완성을 직접 주장하느냐 대위해야 되냐 그걸 물어보는 판례이기 때문에 대위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문에서 병이 스스로 완성의 요건을 갖춰 자기의 완성을 주장한다라고 했다면 그때는 대위가 아니라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좀 구별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취득시효이익은 포기할 수도 있죠.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포기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포기할까요? 상대방. 포기의 상대방은 똑같아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무효등기 명인에게 포기했다면 그건 포기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고, 우리가 봤던 판례 중에 매수제의 사건이 있었죠. 시효를 완성한 자가 내가 돈 내고 살게라고 매수를 제기했다면 이거 포기 아니에요. 포기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고, 우리 판례에 하면 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이 완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소유자와 합의해서 당신 것임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며 그 소송을 취하했다. 이 정도까지 가면 포기로 봐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청구했는데, 근데 나중에 갑과 만나서 을이 이거 당신 것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어떻게 했다고요? 취하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면 포기한 것으로 보는데, 단지 완성한 사람이 내가 돈 내고 사겠다는 것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허다하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요 매수제의만을 가지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죠. 자, 그 내용이 뒤에 효과에서 쭉 나와 있죠. 297쪽이에요. 297쪽에 297쪽의 취득의 효과, 괄호 1번의 등기 전의 효과인데 판례가 핵심이죠. 판례를 보면 1번에
파란 글씨 보세요. 그 대지에 대한 불법 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불법 점유가 아니라 적법한 점유죠.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에 파란 글씨 보면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왔고 다음 페이지 첫째 줄 마지막에 다만 시효 완성 후에 토지 소유자가 멋대로 설치한 담장 등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등기 전에도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등기 전에 침해가 있다. 그러니까 남의 것, 소유자는 갑이지만 을이 완성했다는 걸 갑이 알면서도 침해를 가했다면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소유권에 기한이라고 하면 틀려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취득 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 청구 방법. 둘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넷째 줄 마지막에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 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라는 점 보시고요. 그다음 4번에 보면 취득 시효이익의 폭인데 셋째 줄에 시효이익의 폭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자가 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서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이 누구냐면 완성 당시 소유자. 그러니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랑 똑같은 거예요. 완성 당시 소유자고. 판례 제목을 보면 매수제의 사건이죠. 매수제의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구.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 후의 효과 1번 보시면 취득 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한적 권리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2번.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기출문제 보면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답은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왜 시효 취득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점유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되고요. 유치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유치권 시효 취득할 수 없죠. 유치권은 어떻게 성립하는 권리예요?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서 요건을 갖춰야 취득하는 거지 남의 물건 들고 있다고 유치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은 유치권이나 점유권 이런 것들은 취득 시효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어요.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지. 그 얘기고 돌아오셔서 문제 좀 볼게요. 294쪽. 294쪽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을이 갑으로부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을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생긴 것이죠. 2번. 갑이 을로부터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 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 나오면 뭘 꼭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알고 팔았느냐 모르고 팔았느냐. 근데 지금 얘는 알고 팔았죠. 소유권 상실을 염려해서 판 거니까 맞고요. 3번 이의 경우, 그러니까 완성 후에 이제 병에게 판 경우죠. 을은 병을 상대로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지금 등기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뭘 꼭 확인하시라고 했냐면 언제 받은 거냐. 만약에 병이 완성 전에 받은 거면 맞는 질문이고요. 완성 후에 받은 거면 틀린 질문이에요. 병은 완성 전에 받았어요? 후에 받았어요? 후에 받았죠. 틀렸죠. 완성 후의 명인에게는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고 4번. 불법 점유를 이유로 갑은 을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을은 불법 점유자예요? 적법 점유자예요? 적법 점유자죠. 1번, 4번은 우리가 같이 본 거예요. 1번, 4번 묶어서 아직 등기 안 했지만 점유할 권리가 생겼으니까 뭐 인도를 청구하거나 또는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죠. 5번.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병과 통정하여 허위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등기 명의는 바뀌었지만 실제로 소유자가 바뀐 게 아니죠. 그러면 대위 말소하고 등기를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 취득쇼가 나오죠. 등기부 취득쇼의 요건은 일단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합니다. 이때 등기와 점유 기간은 각각 10년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되죠. 그럼 여기서 점유 취득쇼랑 겹치는 요건, 공통된 요건은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모든 취득쇼에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등기부 취득쇼 사례는 항상 이걸 봤어요. 갑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을이 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일정한 법률 관계에 따라 등기한 것이 아니라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그게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예요. 이 등기는 현재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소유자라고 돼 있어서 병이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법제상 현재 소유자는 갑이에요? 병이에요? 갑이죠. 이 등기는 여전히 무효죠. 무효 등기를 믿고 사도 보호될 수 없다.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니까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을과 병을 상대로 각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등기의 공신력 할 때 봤던 그림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랑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다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소송을 또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데 영원히 병이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얘가 목적물까지 인도받았고요. 저기 규정한 요건을 갖추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돼 있으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병이 간다. 그러니까 이 무효등기가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유효등기. 유효등기.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이 10년 동안 계속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점유 개시 시가 기준이니까. 점유 개시할 때 이런 요건을 갖추고 10년이 경과되면 무효등기가 유효가 되어서 누가 소유자가 되냐면 병이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된 다음에 원인 없이 병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병의 권리는 소멸해요? 남아있어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다시 할게요. 다시. 그지? 자,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게다가 내일은 쉬신다면서요. 네, 집중하세요. 네. 자,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무효등기를 보고 샀어요. 근데 이 상태로 요건을 갖추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유효등기가 된다고 했죠. 근데 등기부 취득쇼가 완성된 다음에 병의 등기가 말소가 되거나 또는 원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병의 권리는 소멸해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죠. 왜냐하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니까 10년이 되는 순간 소유자는 바로 누가 되냐면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권리 상태가 아니라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제도로 나온 게 바로 등기부 취득쇼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등기는 당연히 무효등기라도 아무 상관없고 기본적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등기부 취득쇼란 말이 나올 거야. 그런데 특성상 상속인이 등기부 취득쇼를 주장할 때는 등기해야 돼요?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등기부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다른 무효 등기는 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는데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었죠. 그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판례였어요.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 무효인 중복 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무효 등기는 다 상관없지만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나 여기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본 게 2월 1일자로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됐고요. 4월 1일자로 예를 들어 을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하나 더 됐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없애야 되는데 이건 명의인을 달리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다라고 하면 틀리고 선등기의 무효 사유가 없으면 그때는 선등기가 유효한 거야. 그럼 2월 1일자로 유효한 갑의 보존 등기가 됐고요. 4월 1일자로 을이 보존 등기를 하나 더 했어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효 상태인데 이 목적물과 등기를 각각 10년을 하게 되면 을은 소유자로 인정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 가지고 안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아서요.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와 인도를 각각 10년씩 했어요. 병은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얘는 누구예요? 그렇죠. 무효인 중복 등기에 터잡아 이전 등기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등기부 취득시효를 절대 할 수 없다. 왜 안 된다고 했냐면 1. 부동산 1. 등기 기록주의 원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에 이런 것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 기록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지금 이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은 무효 등기를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인 거야. 요거 하나일 때 인정하는 거지 등기 기록이 따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소유의사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추정되지 않는 게 뭐였어요? 무과실. 얘는 추정되지 않고요. 그래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입증을 하느냐.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주장하는 사람이 무과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도 인정이 되는 거니까 깨려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지만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은 점유를 함에 있어서의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게 되고 이때 점유와 등기는 각각 10년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실 판례는 등기에 승계가 인정되느냐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병이 정한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병의 등기 기간이 5년, 정의 등기 기간이 5년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점유는 승계가 인정돼야 안 돼요? 점유 승계가 되죠. 자기 것만 할 수도 있고 앞사람 거 승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에도 그게 인정되느냐. 왜냐하면 점유는 그렇게 된다는 법률 규정이 있는데 등기는 승계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우리 판례가 인정해야 하나요? 인정해요. 그래서 앞사람 거 합쳐서 등기 기간이 10년이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점유와 등기가 꼭 때를 같이 해서 10년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각각 몇 년씩만 채우면 된다고요. 10년씩만 채우면 돼요. 점유 10년, 등기 10년이면 되기 때문에 승계를 주장해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도 있다. 근데 얘가 승계 주장할 때 을도 승계하면 돼야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점유 등기를 각각 2년, 3년, 5년 이렇게 을병정이 각각 점유 등기를 했을 때 이 정이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없다라고 했죠. 합치면 10년이지만 을은 위조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얘를 승계하려면 얘 하자까지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빼야죠. 누구부터 해야 돼요? 병부터. 그럼 현재는 8년이기 때문에 2년 더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에 비하면 뭐 출제 비중이 조금 낮긴 한데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판례 무효인 중복 등기 가지고 안 되고 등기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다. 교재를 한번 볼게요. 295쪽에
괄호 1번에 넷째 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다만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 등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왜 안 되냐면 판례 박스에 파란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1부동산 1기록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고, 2번에 등기 승계, 넷째 줄에 판례는 등기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3번에 상속인 나오죠. 상속인은 등기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등기부 취득시효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 밑에 4번에 보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점유자 명의가 말소되거나 적법원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권리는 소멸해요?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판례 제목 밑에 판례 보면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무과실해야 되는데 파란 글씨 보면 언제? 점유 개시 시에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개시 시를 말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동산 나오는데 동산은 기간만 보시면 되죠. 일반 취득시효는 몇 년이냐면 10년이고요. 근데 2항에 보면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면 몇 년으로 줄어요? 5년으로 단축된다는 점 봐두시고요. 다 보셨고, 그 다음에 299쪽에 선점 습득 발견인데 아까 우리 무주물 선점 있었죠? 선점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했냐면 소유의 의사, 자주점이죠. 그래서 그 1항에 보면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의사가 필요하고, 근데 동산만 되고 2항에 부동산은 누구 거라고요? 국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유실물을 습득했다. 유실물은 소유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줘야 되고 가까운 경찰서에 맡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얼마 안에 안 나타나면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6개월. 1년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299쪽에 유실물은 얼마예요? 6개월. 근데 매장물은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렇게 되죠. 확인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고요. 첨부는 뭐 이번 과정에서는 또 보지는 않을 거고. 공동소유부터 볼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주에 공동소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내일 숙제 있었죠? 예, 특별법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마지막 숙제, 이제 시험도 벌써 이렇게 하루하루 밀다 보니까 이제 144일 남았잖아요. 144일. 아직 물론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 근데 지금쯤 되면 이제 그 아침이나 이렇게 가슴이 약간 두근두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합격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쿵쾅 하는 분들은 고시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합격할 때가 된 거고 마음이 편안하다. 아직 좀 갈 길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